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 거기다가 지금 목요일날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북한과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지정학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큰, 보이지 않았던 낙폭이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주 제대로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짧게 끝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부분도 이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잘 나가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히려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안 좋은 분위기, 너무 버블이었나 아니면은 이제 성장성이 사라지는 건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시장부터 볼 텐데, 국내 주식시장이 2400선이 흔들린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내려와서 2270선까지 코스피가 위치한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가장 쓸데없는 게 사실 종목 추천인 것 같고, 제 코너에서 일단 교육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한 전략들,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추천, 이렇게 되는데, 이 코너 중에서 가장 쓸데기 없는 게 종목 추천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일단 교육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 다음으로 뽑는다면은 시황과 관련된 대응 전략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들 그대로 시장에서 드러났고, 만약에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보신 분들은 월요일날 분명히 대응하셨을 거예요. 지난주 투자 전략 말미, 그러니까 2부 끝에서 대응 전략, 나스닥 시장, 일단은 보수적인 자세 말씀드렸었고, 나스닥 시장이 지난 저점, 나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나스닥 시장이 지난 저점 흔들릴 가능성이 나온다면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라 그랬죠. 국내 주식시장 오히려 나스닥 시장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가 한순간에 월요일 이후에 특히 화수목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월요일은 대응을 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놨어야지 맞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동향 보면서 나스닥이 저점 이탈할 가능성 보이는 대로 줄이라고. 지금 단순히 지수를 볼 때 이르지만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개별주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목들이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도 20% 가깝게 다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0-30%씩 떨어진 종목 수두룩합니다. 근데 시황을 보고 대응을 미리 했다면 그런 손실 많이 피할 수 있었잖아요. 아무튼 자, 그럼 본격적인 하락이냐 아니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에서 그동안 나스닥이 너무 과열된 게 계속 나타났던 거죠.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나스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투기형 종목들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올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랐는데 나스닥 조정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었었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의 조정은 가파를 거고 이것이 국내 주식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스닥만큼이나 국내 주식 시장이 떨어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성 시나리오는 낮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다르게 가겠지만 코스닥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있죠. 기술적 저항 부분까지 왔었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 보입니다. 열풍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테마 분야에 있어서 성장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물론 이게 큰 조정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지금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 좀 조정세를 끌고 갈 가능성 분명히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매수 기회겠죠. 당연히 매수 기회겠죠. 단순하게 올해의 이 흐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코스피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텐데 길게 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뭐 다음 시간에까지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 간단한 논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을 기준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아직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다면 돈이 풀릴까요? 전세계 자금시장에 안 풀리죠. 경기 상황 앞으로 좋을 건데 왜 풀어요? 경기 상황이 아직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은 계속 풀리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면 가치주는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성 투자가 성장형 종목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한국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올라간 겁니다. 단기적으로 쇼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 가치보다 이런 종목으로 집중됐습니다. 수요가. 그런데 지금 금융주들이며 일부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 한번 PBR, PER들 보시겠습니까? 5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PBR도 현저히 낮고요. 이쪽으로 수급이 전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시장이 마무리 단계까지 다 가려면 그쪽으로 수급은 다 갈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성장형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파동에서 그거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아버리면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지난주에 그래서 감지하고 비중 축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피하라고. 피할 때 피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지금 저점이라고 섣불리 나설 땐 아니고 그냥 우선은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면 이후 조정 이후에 시장이 다시 또 크게 튕길 텐데 2,500을 넘어서면서 2,600, 700을 도전할 텐데 다음 2,700까지 도전하는 그 파동에서 소외됩니다. 너무 저점 매수, 저가 매수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에 저가 매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다음 주 초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추가 하락 가능성, 2,200을 살짝 코스피가 깰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더 눈치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2,200 깨면은 최저점? 그런 생각도 마시고 적당히 좀 더 밀려났을 때 한번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는 구간에 이때 혹시 낙폭이 큰 날이 있다면 그런 날 저가 매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 2차전지 이슈입니다. 제가 2차전지만 가지고 뭐 산업 분석하고 성장성 분석하고 종목들별로 분석한다면은 몇 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차전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 가지 접근을 말씀을 드린다면 반도체 성장했던 과정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해야지 되는 쪽에서의 승부. 지금 반도체의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며 하이닉스며 몇백 조가 1년에 몇백 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2차 전지 시장이 더 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단순하게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대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테슬라에서 2차 전지 가격을 절반 가깝게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의 단면만 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뜯어놓고 본다면, 자, 반도체 가격, 2차 전지 가격이 반값이 되려면 생산성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의 담보는 수요가 그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에선 그만큼의 차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만큼의 차를 만들겠다는 거는 그만큼의 수요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2차 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제품 가격은 싸지겠지만 매출은 늘어날 거고, 마진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경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의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배터리 전략,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테슬라의 차는 사실 완성차를 놓고 본 때 품질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전기차로서는 품질이 상당히 좋은 거죠. 전기차로서는 품질이 상당히 좋은 명품이지만 그냥 얘를 차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뛰어나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동차의 경량화, 안정성,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드는데, 결국에 테슬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많은 효율성을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기성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출을 할 거고, 플랫폼,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의 플랫폼을 전기차를 고려를 해서 만들 거고요. 고효율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들의 크기도 상당히 줄었고 용량도 늘었죠. 똑같아요. 2차 전지의 효율성도 앞으로 엄청 좋아져야지 될 거고, 늘어나야지 될 거고, 용량도 늘어나야지 될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충전도 빨리 돼야지 될 거고, 그리고 오래 써야 될 거고, 용량이 커서 크기도 크게 줄여야 될 거고.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가전제품들은 코드를 꼽지 않고 사용할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TV가 얇아지고 있어요. TV가 오래전부터 얇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은 페이퍼, 롤페이퍼, 롤링으로 말려요. 그렇게 얇은 TV, 벽에다 그냥 단순하게 붙일 수 있는 TV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고 얇고 OLED TV, 이런 TV들이 2차 전지가 아주 크기가 적고 충전하면은 한 달 동안 충전하고 또 충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용량, 고효율 된다면 TV에 뭘 꼽을 필요도 없겠죠. 그냥 벽걸이? 벽을 파서 그 무거운 걸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양면 테이프 붙여서 그냥 아무 벽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또 천장에 붙이고,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과 모든 생활에서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처럼, 지금의 반도체처럼 아주 익숙해지고 일반화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SDI를 보실 텐데, 삼성 SDI의 매출이 이 정도입니다. 13조 8천억, 영업이익이 뭐 1조 뭐 6천억, 4천억, 올해는 11조, 100조가 훌쩍 넘어갈 거라는 거죠. 몇백 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시장을 얼만큼 다른 업체들하고 양분해 가는지가 문제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로, 반도체도 우후죽순이었지만 다 정리가 됐죠. 그런 산업의 과정들을 겪게 될 거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PR이 높지만 만약에 10배 매출로 가고 순익도 10배가 된다면 지금 주가 PR은 5.8배라는 거죠. 6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다 대고 고평가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상 향후 산업의 성장성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보일 때 노려보자는 겁니다. 지금 사자는 게 아니고 성장성 높게 단기적으로 평가돼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또 내려올 기회가 온 거죠. 내려올 때 잡자는 거죠. 삼성 SDI 괜찮고, LG화학은 기업 분할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LG화학은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불리합니다. 기업 분할 이후에 LG 2차전지 사업부에 대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조정을 보이면 괜찮은 종목이어서 10만원권에 가까워지면은 적극 매수 관점이고요. 일진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돼서 눈여겨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4만원권 밑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관련돼서 시황 전망까지 봤고요. 다음 주는 조금 회복돼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